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특정 운동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관절 손상, 근육 부상, 심혈관 부담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60대부터 피해야 할 운동과 더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을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운동법을 배워서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60대 이후 운동 시 주의해야 할 신체적 변화. 관절과 연골의 약화. 잘못된 운동이 관절을 손상시키는 이유. 나이가 들면 관절과 연골이 점차 약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관절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과 고관절은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취약합니다.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는 운동을 반복하면 관절염과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점프나 달리기처럼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운동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연골을 더 빠르게 마모시키고 관절 주위 조직의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절이 약해지면 부상의 회복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는 한 번의 부상이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절 강화 운동을 병행하고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관절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적절한 관리와 운동 선택으로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유지하세요. 근육량 감소와 유연성 저하로 인한 부상 위험. 60대가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운동 중 부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로 근육이 신체를 지탱하고 움직임을 지원하는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근육과 힘줄의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량을 사용하는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필요한 운동은 근육 부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신체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워지고 균형 감각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상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유연성 저하도 문제입니다.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부족하면 운동 범위가 제한되며 이는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스트레칭이나 유연성 운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거나 관절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와 유연성 저하를 보완하려면 저항 운동과 유연성 강화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강도의 운동을 선택하고 운동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준비시키세요. 이를 통해 부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60대부터 피해야 할 운동 종류. 과도한 중량을 다루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위험성.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60대 이후에는 과도한 중량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무거운 중량은 관절과 힘줄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어깨, 허리와 같은 부위는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초보자일수록 중량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운동 중 자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된 자세로 무거운 중량을 들면 허리 디스크나 근육 파열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량을 다루는 동안 균형을 잃으면 낙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량을 다룰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긴장 상태입니다. 중량을 들기 위해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적정한 중량을 선택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러한 운동보다 저강도의 저항 밴드나 가벼운 덤벨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관절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웜업 운동을 통해 부상을 예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중량은 되도록 피하고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량 운동은 강력한 운동 효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절과 근육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관절에 부담을 주는 고강도 점프와 달리기. 60대 이후에는 점프와 달리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들은 무릎, 발목, 고관절 등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에 과도한 충격을 줍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 이러한 운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심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점프 동작이 포함된 에어로빅 운동은 순간적으로 관절에 큰 충격을 주어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근육 피로를 빠르게 유발하며 관절 주변의 조직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를 반복하면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움직임에서도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 부상은 한번 생기면 치료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관절을 보호하면서 운동 효과를 누리기 위해 낮은 강도의 걷기나 고정식 자전거 타기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심폐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수영과 같은 저충격 운동은 관절 건강을 유지하며 근육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결국 점프와 달리기 같은 고강도 운동은 60대 이후에는 피해야 하며 더 안전한 대안을 통해 건강한 운동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지속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운동은 근육과 관절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만성 통증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의 강도뿐만 아니라 지속 시간도 중요합니다. 3040분 정도의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 가장 이상적이며 그 이상의 시간은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있어 기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시간 유산소 운동은 에너지 고갈을 초래해 일상생활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달리기나 사이클링은 특정 관절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가해 부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동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짧고 효율적인 인터벌 운동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와 정지 상태의 자전거 타기를 2030분씩 번갈아 하면 심폐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켜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세요. 결론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6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운동 대체 방법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추천. 관절 보호를 위한 수영과 아쿠아로빅.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몸이 떠오르는 부력은 체중으로 인한 관절의 압박을 줄여주며 부상의 위험 없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관절 손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수영은 심폐 건강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강화하며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자유형, 배영, 평영과 같은 다양한 수영법을 번갈아 가며 하면 몸의 여러 근육을 골고루 단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속에서 운동하면 몸이 시원하게 느껴져 더운 날씨에도 운동하기에 쾌적합니다. 아쿠아로빅은 물속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수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입니다. 물의 저항을 활용해 근육을 강화하고 심혈관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물속 운동은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수영장에서는 그룹 수업이나 개인 운동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운동하는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회적 활동을 겸할 수 있어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수영과 아쿠아로빅은 6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관절과 근육을 보호하면서도 전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 운동을 일상에 포함해 보세요. 근육 강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잡는 필라테스와 요가. 필라테스와 요가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필라테스는 몸의 중심 근육을 강화하며 균형 감각과 자세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허리나 복부 근육을 강화해 낙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는 심신의 안정과 함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요가 동작을 통해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동시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명상과 호흡 운동이 병행되므로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과격하지 않아 60대 이후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춰 동작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유연성과 근력이 개선되면서 일상적인 움직임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와 요가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와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필라테스와 요가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운동으로 노년기에 매우 적합한 선택입니다. 꾸준히 실천해 건강하고 유연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걷기와 낮은 강도의 고정식 자전거 운동.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폐 기능을 개선하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 없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천히 걷거나 빠르게 걷는 속도를 번갈아 가며 운동하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자전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운동하므로 낙상의 위험이 적으며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저항을 조절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심혈관 운동으로도 적합하며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소모할 수 있습니다. 걷기와 자전거 운동은 실외와 실내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외에서 걷기는 자연을 즐기며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실내 자전거는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운동으로 추천됩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으로 실행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운동하기 지루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을 계획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걷기와 고정식 자전거 운동은 6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고 관절과 근육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4. 운동 전후 꼭 지켜야 할 사항. 소제목 1. 스트레칭과 워밍업으로 부상 예방하기. 운동 전 워밍업은 몸을 준비 상태로 만들어 부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워밍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510분 정도 가벼운 동작으로 몸을 풀어주면 심박수를 서서히 올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워밍업 후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릎, 허리, 어깨와 같은 주요 부위를 중심으로 스트레칭하면 운동 중 움직임이 더 편해지고 부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근육을 천천히 늘리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 근육을 풀기 위해 한 발을 앞으로 뻗어 앉거나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어깨와 등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스트레칭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도 쿨다운과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통과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부상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동 경험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칭과 워밍업은 운동의 필수 과정으로 이를 통해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을 이어가세요. 운동 후 회복을 돕는 쿨다운과 수분 섭취. 운동 후에는 쿨다운을 통해 심박수와 호흡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쿨다운은 혈액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고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쿨다운을 하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운동 중과 운동 후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체내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땀을 많이 흘렸다면 전해질 음료를 섭취해 체내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당분이 많은 음료는 피하고 가능한 한자연 상태의 물이나 저당 전해질 음료를 선택하세요. 운동 후에는 휴식을 통해 근육 회복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어 회복 시간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쿨다운과 수분 섭취는 운동 후 몸의 회복을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을 실천해 피로를 줄이고 더 효과적인 운동을 이어가세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 조절. 60대 이후에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약한 운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강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는 심박수, 호흡, 그리고 피로감을 기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중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절하며 숨이 너무 차거나 지나치게 힘들다면 운동 강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한 무리한 운동은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의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강도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강도로 시작해 몸이 적응하면서 서서히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이는 근육과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하는 것은 60대 이후 건강한 운동 습관의 핵심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실천해 건강한 노년기를 이어가세요.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피해야 할 운동과 대체 방법을 참고해 60대 이후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운동 경험과 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봅시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 외로움과 고독만 떠올리셨나요?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더 깊이 삶을 즐길 수 있는 놀라운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노년의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롭다고만 생각했던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의미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만의 행복을 발견해 보세요. 1. 자신만의 자유로운 생활 패턴 유지. 다른 사람에게 맞출 필요 없는 하루 계획. 혼자 살면 하루의 일정을 오롯이 자신의 리듬에 맞출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조차도 타인의 스케줄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여유롭게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시작하는 하루나 늦은 밤 좋아하는 책을 읽는 일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의식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혼자라면 오직 나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 여유로운 노년기를 보내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의무나 약속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외출하고 쉬고 싶을 때 아무 방해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 자유로움은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삶은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며 더 만족스러운 일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출 필요 없는 자유로운 생활 패턴은 혼자 사는 노년의 큰 장점입니다. 개인의 취미와 관심사에 집중할 시간. 혼자 사는 삶은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집중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자신의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가구를 만드는 등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스케줄을 맞출 필요가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바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언어를 배우거나 혼자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해소하며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혼자 사는 삶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2. 경제적 관리와 독립성의 장점. 지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 혼자 살면 지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종종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타인의 필요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여행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활동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경제적 독립을 더욱 강화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된 수입 내에서 생활해야 할 때 이러한 경제적 독립성은 큰 강점이 됩니다. 또한 자신만의 소비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책임감도 더 커집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스스로를 자립적이고 강인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경제적 독립은 혼자 사는 삶이 줄 수 있는 중요한 만족 중 하나입니다. 나만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춘 소비 생활. 혼자 사는 삶은 소비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의 필요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춘 소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것에만 지출하고 불필요한 사치나 남에게 맞추기 위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재정적으로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내가 무엇에 돈을 쓸지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즐기는 취미나 여행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자신의 필요에 맞춘 소비는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줄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나만의 소비 우선순위를 유지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후회나 갈등이 줄어드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소비를 통해 내 삶을 설계하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만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춘 소비 생활은 혼자 사는 노년의 또 다른 큰 매력입니다. 이는 삶을 더 단순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재산 관리와 미래 계획의 주도권 확보. 혼자 사는 삶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 안정과 미래 계획을 설계하는 데 유리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 경우 재산 분배나 공동 지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혼자 사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거나 장기적인 노후 대비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삶에서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 여유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주도권은 자신감과 자립심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재산 관리와 미래 계획을 혼자 책임지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주며 노년기를 더 활기차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재산 관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혼자 사는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입니다. 3.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최소화. 불필요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에서 해방. 혼자 사는 삶은 가족이나 동거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사소한 문제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 분담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한 마찰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니 더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며 스트레스 없이 하루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의견 충돌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도 큽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갈등 상황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혼자 살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자 사는 삶은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롯이 내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혼자 살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혼자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피로감을 줄이고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현재의 행복과 불만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자신만의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충전된 상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삶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 사는 삶이 주는 특별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삶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유는 혼자 사는 삶의 큰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롯이 내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런 소중한 시간을 제공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게 도와줍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여유. 혼자 살면 관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다른 사람과의 과도한 접촉으로 인한 피로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자리나 연락만 유지하며 관계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더 신선한 감정을 느끼게 하며 관계를 더 오래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혼자 사는 삶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진정으로 원할 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강제성이 없는 관계는 더 진정성 있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관계는 혼자 사는 삶에서도 충분히 풍요로운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삶에서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는 혼자 사는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4. 스스로 성장하고 자기 개발하는 시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기회. 혼자 살면서 생기는 여유 시간은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악기 연주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배우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얻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배움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적 관계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특히 자신이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도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활동을 이제는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정서적 만족감도 높여줍니다. 배움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런 자기 개발의 기회를 더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년은 새로운 취미와 기술을 배우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 성찰. 혼자 사는 삶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기 쉬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기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성찰은 단순한 생각 정리를 넘어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면 성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거나 일기를 쓰는 등의 활동은 마음을 정리하고 불안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줍니다. 이는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더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만의 목표나 소망을 구체화하는 데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환경에서는 외부의 방해 없이 온전히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더 진솔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은 자기 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 사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면 성찰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이런 귀중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얻는 성취감. 혼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입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은 자신감을 키우고 자립심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고장난 물건을 고치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스스로 처리하는 일들은 나를 더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의 작은 성공들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노년기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 능력을 넘어 문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을 길러줍니다. 혼자서 해결한 경험은 나에게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배움의 기회가 늘어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하며 이런 경험은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삶의 만족도와 성취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5. 혼자 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친구와 이웃과의 의미 있는 교류. 혼자 산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의미 있는 교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사람들과 교류하고 과도한 의무감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이 혼자 사는 삶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웃과의 소소한 인사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지역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정기적인 만남이나 전화통화는 혼자 사는 삶에서 외로움을 줄이고 관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만남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거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교류는 장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또한 이웃과의 소소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도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교류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와 이웃과의 교류는 혼자 사는 삶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나만의 속도로 관계를 맺으며 자유롭고 안정적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 보세요.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참여로 사회적 연결 강화. 혼자 사는 동안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기 봉사를 하거나 어린아이들에게 학습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만듭니다. 커뮤니티 참여는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요가 같은 취미 모임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봉사활동과 커뮤니티 참여는 외로움을 줄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봉사활동과 커뮤니티 참여는 혼자 사는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정서적 안정감. 혼자 사는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반자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이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일상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상호작용이 많은 반려동물은 특히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책임감도 생기며 이는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하거나 저녁에 소파에서 함께 쉬는 일상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과학적으로도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과정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주며 삶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산책 중 만나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은 혼자 사는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정서적 안정과 함께 삶의 동반자를 얻고 싶다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보세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단순히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자유와 선택권을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해 혼자 사는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더 행복한 노년기를 설계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의 삶을 이야기해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흐릿해지고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지만 적절한 관리와 습관으로 눈 건강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며 노안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단 몇 분의 투자로 눈의 건강을 지키고 시력을 10년은 젊게 만드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눈 건강을 지키는 기본 원칙. 20-20-20 규칙. 눈의 피로를 줄이는 습관.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0-20 규칙은 이러한 디지털 피로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20분 동안 화면을 보고 나면 20초 동안 약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실천하세요. 이 규칙은 눈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장시간의 초점 고정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눈이 피로할 때마다 이 간단한 운동을 실행하면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눈의 피로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보는 동안 정기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깜빡임은 눈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건조증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간단한 습관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쉽고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이 방법으로 눈의 피로에서 해방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눈 건조 예방. 눈이 건조하면 시야가 흐려지고 이물감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눈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커피나 알코올처럼 탈수 효과를 유발하는 음료는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장시간 실내에서 난방이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눈의 건조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도를 유지하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조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눈 건강을 위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눈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 영양 섭취로 눈을 보호하는 방법.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식품 섭취.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특히 망막의 중심 부분을 보호하고 유해한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지켜줍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잎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세요. 또한 계란 노른자는 루테인의 훌륭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계란은 소화가 쉽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매일 섭취하기에 적합한 식품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보호하고 노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꾸준히 보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통해 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비타민 어와 오메가3 지방산의 중요성. 비타민 어는 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 고구마, 단호박 등 주황색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니 자주 섭취해보세요. 이 음식들은 망막 건강을 지켜주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눈의 건조함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먹지 않는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통해 보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안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심각한 눈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사에서 간단한 선택만으로도 눈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비타민 어와 오메가-3는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눈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통해 눈 건강을 젊게 유지하세요. 카페인 대신 허브차로 눈의 순환 개선.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 카페인이 든 음료를 즐기지만 카페인은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하고 눈의 건조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허브차를 선택하면 눈의 순환을 개선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캐모마일 차나 루이보스 차는 눈의 염증을 줄이고 진정 효과를 제공합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자주 충혈되는 경우 이러한 허브차를 하루 한두 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따뜻한 음료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눈 주위의 피로를 완화시킵니다. 또한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포함되어 있어 눈을 유해한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녹차는 눈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허브차를 마시는 동안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차분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허브차로 대체하는 작은 변화가 눈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3. 간단한 눈 운동과 마사지 방법. 눈 근육을 강화하는 초점 이동 운동. 눈 근육을 강화하려면 간단한 초점 이동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먼저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고 몇 초 동안 응시합니다. 그런 다음 먼 물체로 초점을 이동하고 다시 응시합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면 눈 근육을 이완시키고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특히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을 개선해 장시간의 집중 후에도 눈이 덜 피곤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안의 진행을 늦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깜빡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깜빡이는 동작은 눈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물막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초점 이동 운동은 하루에 2~3번 몇 분씩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은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이 운동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 주위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마사지. 눈 주위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면 간단한 마사지를 시도해 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눈썹 위와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눈 주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특히 관자놀이와 눈썹 사이의 부분을 마사지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눈의 피로가 집중되는 지점으로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면 즉각적인 시원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 몇 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마사지할 때 따뜻한 손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을 문질러 따뜻하게 한 뒤 마사지를 하면 혈류 개선 효과가 더 커집니다. 또한 아로마 오일이나 따뜻한 수건을 활용하면 더욱 릴렉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 마사지는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부종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눈이 부어 있거나 피곤해 보이는 날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눈 스트레칭으로 피로 완화. 눈 스트레칭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그 다음에는 눈을 꼭 감아줍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눈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또한 눈동자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운동도 눈 근육을 풀어주는 데 좋습니다. 이 동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며 생긴 뻣뻣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5분씩만 실천하면 눈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 스트레칭은 언제 어디서든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자기 전에 시도하면 좋습니다. 특히 장시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야를 더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눈 건강은 단순히 시력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눈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며 눈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세요. 4. 일상에서 눈을 보호하는 습관 만들기. 블루라이트 차단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관리.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블루라이트로 인한 눈 피로와 시력 저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눈의 망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노안과 황반변성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블루라이트 필터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밤늦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경우 필터를 적용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화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일정 시간마다 눈을 쉬게 해주세요. 20-20-20 규칙과 병행하면 눈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와 주변 조명도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면이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눈이 더 빨리 피로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눈 건강을 보호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키는 선글라스 착용.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심각한 눈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외출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는 자외선을 100%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두운 렌즈가 아니라 UV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가능한 한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이 시간대는 햇빛이 가장 강렬하여 눈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닷가나 눈 덮인 지역처럼 빛 반사가 강한 장소에서도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선글라스를 꾸준히 착용하면 자외선으로 인한 눈 손상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안을 늦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평생의 눈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으로 눈의 재생시간 확보. 수면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새 눈은 활동을 멈추고 회복 시간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손상된 세포가 복구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눈의 피로가 누적되고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적절한 수면은 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풀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수면 환경도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눈의 완전한 휴식을 돕고 블루라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기 전 1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면 수면의 질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을 넘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양질의 수면을 취하며 눈의 재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이는 노안을 예방하고 눈을 더 오래 젊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5. 전문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의 필요성. 정기적인 안과 검사로 초기 질환 발견하기.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노안이나 백내장, 녹내장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안과 검사는 단순히 시력 측정을 넘어 망막 상태와 안압, 그리고 각막 건강 상태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눈 질환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기에 발견된 질환은 치료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안과 검사를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나 건조증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조기구나 처방약을 통해 눈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또한 안경이나 렌즈 처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시력 보조기구는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시력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방을 통해 눈의 부담을 줄이고 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안구 건조증과 노안 치료를 위한 최신 기술. 안구 건조증은 나이가 들수록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건조증을 방치하면 눈의 피로감은 물론 시야 흐림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구 건조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 눈물은 즉각적인 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라크리시트의 ACRISSE와 같은 지속적인 눈물 공급 장치는 만성 건조증 환자들에게 유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안구 표면을 보호하고 눈의 불편함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노안 치료를 위한 최신 기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레이저 시술은 노안을 교정하고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며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은 노안을 포함한 백내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과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지 않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면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옵션을 상담하고 눈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눈 건강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활용법.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는 맞춤형 보조기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안경은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독서를 좋아하거나 세밀한 작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돋보기는 노안으로 인해 가까운 물체를 보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눈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도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안구 보습기를 사용하면 건조한 환경에서도 눈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온열 마사지와 습기 공급을 통해 눈의 피로를 완화하고 건조증을 예방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건조해진 실내 환경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보조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눈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보조기구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눈의 피로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더 건강한 눈을 유지하세요. 눈 건강은 작은 습관과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노안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10년은 더 젊게 유지하세요. 지금 시작하면 더 나은 시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눈 건강 비법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밝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